지난 편의 끝에서 중국과 인도의 분쟁에 대해 다뤘는데요.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도 현실적으로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의 히말라야가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지정학적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중국이 이곳의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인도가 이곳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티베트를 차지한 인도와 대립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천연의 장벽이 없이 곧장 중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적에게 노출하게 되는 꼴이고, 중국의 주요 수원인 황허, 양쯔강, 메콩강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금가는 물을 사용하면서 인구는 5배나 많은 중국으로서는 이곳의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가 티베트를 지배권 안에 넣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물 공급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보다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입니다. 배우 리처드 기어와 달라이 라마 독립운동 단체 자유티베트 운동은 중국의 부당한 정령과 한족의 이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유명인들 및 독립운동 단체와 세계 2위의 경제대국과의 대결은 볼 필요도 없이 뻔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과 중화 사상의 절묘한 조합은 중국으로 하여금 티베트에 대해서 인권보다도 지정학적 안보의 틀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중일전쟁에서의 치욕을 이겨내고 대국으로의 지위를 회복한 후에 안보를 위협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티베트에서 저항운동이 아무리 격렬하게 일어난다고 한들 무엇 하나 티베트의 독립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800만 명에 불과한 홍콩과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대결을 지켜보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티베트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 건설은 도로 건설보다도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알프스 산악지대를 철길로 관통시켰던 유럽의 철도 기술자들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기어코 해냈습니다. 2006년 당시의 중국 총리 후진타오는 티베트 수도 라싸로 이어지는 철도를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한족과 중국의 물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관광객들은 티베트의 경제력을 증가시켰고, 주민들의 생활 및 의료 생활 개선 등은 티베트가 근대화로 들어서도록 이끌었습니다.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 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철도는 티베트인들의 터전에 700만 명의 한족의 원활한 이주를 허용합니다.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에서 주민의 90% 이상이 티베트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만적으로 과장된 수치를 내놓습니다. 중국이 밝힌 수치에는 거주민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한족의 이민자 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만주, 내몽골, 신장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각각 만주족, 몽골인, 일구르족이었으나 이제는 대다수의 인구를 한족이 점유하고 있으며 티베트로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일어난 봉기처럼 자유 티베트 운동과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분신은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한족의 이주 물결 또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에 도시 인구 과밀화와 서부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였습니다. 철도를 통해 해외 이주민들을 서부로 실어 날랐던 것처럼 중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중국 대륙 심장부에 몰려있는 한족들을 분산시킬 곳을 찾고 있고, 실제로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국경선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서 과거에 중국과 세계를 이어줬던 고대 실크로드 지역인 카자흐스탄에서 끝이 납니다. 이 지역은 반자치구인 중국령 신장지구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곳의 원주민들은 터키어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위그르족입니다. 산맥과 사막 사이에 낀 이곳은 중국의 안보의 거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심장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고 러시아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구르족은 1930년대와 1940년대 동투르케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선포했었습니다.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해 주변 이웃 국가들이 스탄으로 끝나는 이름의 국가로 재탄생한 것을 지켜보았으며 티베트의 격렬한 독립운동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한 일례로 이 지역에서 2009년 대규모의 민족 봉기가 일어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티베트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은 이곳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8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한 완충지대일 뿐만 아니라 대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핵무기 실험장도 있기 때문이죠.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한결같았습니다. 반정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그 지역에 돈을 쏟아부었으며 한족, 특히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죠. 신장 지구 곳곳에는 중국에서 투자한 신도시들과 공장들, 이곳에서 일하려고 몰려든 중국 한족들로 넘쳐납니다. 수도인 우르무치에서 136km 떨어진 스워츠시는 65만 명의 주민 가운데 62만 명이 한족입니다. 터키에서 동투르케스탄 해방기구가 출범했으나 이들의 독립은 요원해 보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처럼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없으며 중국은 인접 국가들이 신장 지구의 독립운동 기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러 분리주의 운동가들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지목하였습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 등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와 같은 단체들과 이들이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며 최근 몇 년 동안에도 한족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등 2009년과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중국은 지정학적, 경제적,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티베트와 신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두 지역 모두 완충지이며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떠받치기 위한 상품의 생산지이자 시장으로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실패는 곧 주민들의 소유를 확산시켜 공산당의 정당성과 수천 년을 견뎌온 지정학적인 중국 통일에 심각한 위기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화사상과 팽창 정책을 간판으로 내건 공산당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들과 계약한 대로 무한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풍요의 시대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는 순간 허울 좋은 중화사상으로 결속된 한족의 통합은 깨어지게 되고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은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잘 살게 해줄 테니 당신들도 우리를 따르라. 공산당이 그들의 주민들과 계약한 내용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발전이 멈추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인민들의 분노의 크기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티베트 독립의 상징 달라이라마의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중국은 훌륭한 나라이지만 해로운 정부가 통치하고 있다. 다음 영상은 해양 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야욕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과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